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쏟아지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나 자산 시장의 등락을 분석하는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합니다. 대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거대한 지각판 그 자체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왔던 두 개의 거대한 축,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지금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유동성의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해일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부를 순식간에 앗아가는 재앙이 될 것이며, 거시적인 흐름을 읽고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불을 거머쥐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깊이 있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미국과 중국이 왜 필연적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규모의 잉여 자본이 기존의 전통적인 실물 자산을 넘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경제적 이유를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표면이 아닌 자본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이 거대한 탐구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의 상황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가 보여준 성장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막대한 부를 빨아들였고, 그렇게 축적된 자본은 중국 대륙 전역의 인프라 건설과 거대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일선 도시의 핵심지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의 상징이자 14억, 15억 중국인들의 모든 경제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빛으로 쌓아 올린 구조적인 모순이 한계치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무리한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결국 인구 구조의 노령화와 맞물리며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아파트를 지어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는 낡은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고가 부동산조차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유동성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평생의 부를 실물 부동산에 묶어둔 수많은 중산층들은 자산의 황금성 부족과 가치 하락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실물 경제의 둔화가 자본시장의 침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경제 규모나 훌륭한 내수 소비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 기업들의 역량을 전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국영기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글로벌 자본은 물론 내부의 자본조차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인민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단 하나뿐입니다.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침체된 내수 소비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결국 시스템 내부에 막대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 기업과 가계의 연쇄 부도를 막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위안화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돈을 풀자니 환율이 무너지고 자본이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커지며, 돈을 조이자니 내부의 거대한 부채 폭탄이 터져버리는 진퇴양난의 딜레마.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차갑고 거시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건너편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혁신을 주도하며 끝없이 비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주식시장의 장막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미국 역시 중국 못지않은 어쩌면 글로벌 경제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대한 구조적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규모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미국 정부가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의 상당 부분이 오직 과거에 빌린 빚의 이자를 갚는 데에만 소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 비용이 막강한 미국의 국방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이 기형적인 상황을 거시경제학에서는 재정우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해지고 결국 파산 직전의 정부를 구제하기 위해 억지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사들여야만 하는 구조적 항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두 자릿수로 올리는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전체가 거대한 부채의 산더미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곧 미국 정부와 시스템 자체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겉으로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을 달래려 하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윤전기를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통화평창의 사이클은 결국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달러가 경제적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국부를 지키기 위해 미국 국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경제망이 다각화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립적인 안전자산을 찾아 헤매는 이 거대한 탈달러화의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내부적 딜레마는 결국 외부를 향한 거대한 패권 전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글로벌 경제를 지탱했던 핵심 원동력은 바로 효율성에 기반한 세계화였습니다. 기술과 자본은 선진국에서 출발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는 신흥국에서 조달하여 가장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인류는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는 와중에도 물가 상승의 고통 없이 풍요로운 소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웠던 세계화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첨단 전자산업 전반에 걸친 잔혹한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인위적으로 찢겨지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중국을 아우르며 거대한 시너지를 내던 첨단 기술의 밸류체인은 이제 각 국가의 보조금 정책과 징벌적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의 파편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몹시 치명적입니다. 효율성을 포기하고 안보를 위해 공장을 자국으로 옮기거나 동맹국으로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중복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비싼 인건비, 더 높은 건설 비용, 그리고 분절된 물류망은 최종 생산물의 가격을 구조적으로 밀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정학적 마찰 비용 혹은 탈세계와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부채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와중에 실물 경제에서는 값싼 제품을 공급해주던 세계화의 데플레이션 효과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과거처럼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물가가 잡히는 온화한 시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영구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낡은 은행계좌에 묶어둔 현금과 은퇴 후를 위해 가입한 고정연금의 구매력이 매일같이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끔찍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구조적인 통화가치 하락과 영구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전 세계를 부유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잉여자본,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과거의 경제고식에 따르면 이 막대한 유동성의 종착지는 당연히 금이나 핵심지의 실물 부동산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규모로 실물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조 원 단위의 자산을 굴리는 거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통적인 실물 자산은 너무나 무겁고 둔탁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베이징의 사례를 언급했듯 현대 사회의 실물 부동산은 가치를 저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리적, 정치적 마찰 비용을 동반합니다. 매수와 매도 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거래세금, 보유하는 내내 징수되는 징벌적인 제사세, 그리고 수억 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유지 보수 비용은 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크게 갉아먹습니다. 게다가 자본 통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유사시 나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국경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금융주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 역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미국 증시는 국가부채의 뇌관을 앓고 있고 중국 증시는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자본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나 환율 변동성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중립적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 저장의 그릇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금융의 문법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산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이유입니다. 그 새로운 대안의 정점에 바로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 권력의 개입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수학적 암호화에 의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궁극의 중립 자산입니다. 매년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명목화폐나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치가 희석되는 실물 부동산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전 세계 어디로든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G2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달러나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두려워하는 글로벌 자본에게 비트코인은 그 어떤 국가의 대차 대조표에도 빚으로 기록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경제적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대이동은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비트코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부의 보존을 넘어 낡고 비효율적인 전통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인프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분산 원장 네트워크가 거대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수많은 중개기관을 거치며 높은 수수료와 며칠의 지연 시간을 강요했던 낡은 금융 전산망을 대신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산과 금융 계약을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의 고속도로가 바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글로벌 은행들이 독점해오며 막대한 경제적 지대를 창출했던 국제 송금망과 외환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리프와 같은 네트워크 역시 글로벌 유동성의 거대한 흐름을 재편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혁신들은 단순히 코인이라는 투기적 상품이 아니라 고장나버린 기존 금융 시스템의 마찰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줄여주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인프라 업그레이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유동성의 댐을 열 때 그 엄청난 물살은 과거처럼 수익률이 낮은 국채나 마찰 비용이 높은 실물 부동산에 얌전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완벽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극한의 이동성과 수학적 희소성을 자랑하는 이 새로운 웹3 인프라의 핵심 자산들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의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조용한 부의 대이동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두 거인이 안고 있는 깊은 구조적 병폐와 이로 인해 촉발된 영구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자본 시장으로의 거대한 엑소더스를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조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몹시 냉혹하고도 차갑습니다. 낡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금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가 찍어내는 돈을 현금의 형태로 은행에 얌전히 저축해두거나 전통적인 연금 상품에만 평생의 미래를 의지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견된 자본의 융해 현상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하는 거지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산을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의 늪에 빠져 끝없이 돈을 찍어내야만 하는 명목화폐,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붕괴에 맞서서 스스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수학적 희소성과 검열 저항성을 가진 비소버린 자산, 즉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글로벌 분산 원장 네트워크들은 혼돈의 시대에서 불을 지켜내고 세대를 넘어 안전하게 우리들의 자산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대적인 구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시경제적인 통찰 내용과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의 내용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관련된 공부를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오늘의 긴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